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라스틱이라는 단어 정말 매일 쓰지 않나요? 뭐 플라스틱 병, 플라스틱 백 너무 익숙하죠? 근데요, 만약 이 단어 하나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나게 다양한 얼굴이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그 플라스틱의 숨겨진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플라스틱, 이 한 단어에 대체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 첫 번째, 가장 친숙한 우리 손에 잡히는 플라스틱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아이디어로서의 플라스틱을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 모든 뜻을 꿰뚫은 단어의 진짜 속뜻은 뭔지 알아볼 거고요. 심지어 성형수술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배운 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한 단어 여러 얼굴입니다. 네, 이제 제2장, 우리 손 안의 플라스틱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의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죠. 플라스틱 버틀, 플라스틱 백, 플라스틱 병, 비닐봉지 이런 거죠. 우리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쓰는 물건들이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양면성을 딱 보여주는 단어들이죠. 자, 화면에 예문이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속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The massive amount of discarded plastic bottles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marine pollution. 네, 해석하면 버려진 플라스틱 병의 엄청난 양이 해양 오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죠. 보시는 것처럼 특히 환경 문제 얘기할 때 정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플라스틱 랩, 그리고 플라스틱 컨테이너. 우리가 흔히 쓰는 랩이나 플라스틱 반찬통 같은 것들이요. 음식을 보관하고 또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물건들이죠. 자, 이 문장도 같이 한번 볼까요? She covered the leftovers tightly with plastic wrap before placing them in the refrigerator. 무슨 뜻이냐면요. 그녀는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기 전에 랩으로 꼼꼼하게 쌌다는 의미예요.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좋아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플라스틱에 대해 얘기했죠. 자,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봅니다. 제3장, 개념으로서의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머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바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말하는 거죠. 왜 플라스틱이라고 부를까요? 간단해요. 카드 재질이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재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현금 대신 카드를 쓰는 이 디지털 금융 시대를 상징하는 말이 된 거예요. 바로 이 문장이 그런 시대적 변화를 딱 보여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The increasing use of plastic money has led to a decrease in cash transactions globally. 해석하면 플라스틱 머니, 즉 카드 사용이 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현금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경제 뉴스 같은 데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문장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플라스틱이 그냥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쓸 때 뜻이 확 달라져요. 이때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데요. 뭔가 인위적이고 가짜 같고 진심이 아닌 그런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면 그 느낌이 확 와닿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He gave a plastic smile. 한국어로는 그는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도가 될 텐데요. 어떠세요? 느낌이 오시나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그냥 얼굴 근육으로만 억지로 만든 그런 영혼 없는 미소. 이걸 표현하는데 플라스틱 스마일만큼 딱인 말이 없죠. 자, 제4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물질로서의 플라스틱, 또 가짜라는 의미의 플라스틱. 이 전혀 달라 보이는 의미들을 하나로 쫙 꿰는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바로 모양을 만들다 하는 개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모양을 만드는 힘. 이 개념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플라스틱이라는 단어의 모든 퍼즐 조각이 신기하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에서 왔어요. 이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주무를 수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아하,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열을 가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만들 수 있는 그 물질을 왜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사람의 몸의 모양을 만드는 수술을 왜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는지, 모든 게 이 모양을 만든다는 핵심 뜻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모양을 만든다는 개념은 예술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플라스틱 아츠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바로 조각이나 공예처럼 흙이나 돌 같은 재료를 주무르고 깎아서 어떤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내는 예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형 예술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Sculpture is often classified under the category of plastic arts. 조각은 종종 조형 예술의 한 분야로 분류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술 분야에서 플라스틱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네, 이제 제 5장으로 넘어가서 플라스틱이 의학 분야, 특히 수술에 쓰일 때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볼게요. 그런데 이 수술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과연 개선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복원을 위한 걸까요? 우리가 아는 플라스틱 서저리, 즉 성형 수술은 말이죠. 우리 몸을 고치거나 다시 만들거나 혹은 바꾸는 데에 초점을 맞춘 외과 분야예요. 말 그대로 몸의 모양을 만드는 수술인 거죠. 또다시 그 핵심 개념으로 돌아오네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플라스틱 서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왼쪽 에스테틱 서저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용 성형입니다. 목적이 뭐죠? 외모를 더 예쁘게 개선하는 거죠. 이유는 개인적인 만족이고요. 그래서 보통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 이건 재건 성형이에요.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사고나 질병 때문에 망가진 몸의 기능이나 형태를 원래대로 복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치료의 개념이라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같은 플라스틱 서저리라도 목적과 이유가 이렇게나 다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새로운 어휘 마스터하기입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플라스틱이 가진 두 가지 핵심 느낌에 따라 비슷한 말과 반대말을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모양을 바꾸기 쉬운 유연성이라는 느낌일 때는요. malleable, flexible 같은 단어랑 비슷하고요. 반대말은 딱딱한 느낌의 rigid, stiff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진짜가 아닌 인위적인 느낌일 때는 synthetic, artificial 이랑 뜻이 통하고 그 반대편엔 당연히 진짜라는 뜻의 genuine이나 organic 같은 단어가 있겠죠? 이 관계도를 머리에 넣어두시면 반어의 뉘앙스를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플라스틱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우리 주변의 물건부터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 그리고 심지어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배운 이 다채로운 플라스틱의 의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가장 먼저 한번 써보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이미 한 뼘 더 자라났을 겁니다.